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오늘은 산막 아이템 공략 3편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하부 도시에 도착하신 이후에 이상한 서과를 땅에 드랍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가시면 소심한 꼬맹이가 신문을 팔고 있는데요. 이 골드에 신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문 같은 거 구입해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하부 도시 웨이포인트를 기준으로 바로 위쪽에 병영이 있고요. 그 안에 어떤 아줌마가 자기 딸이 실종되었다면서 불주먹 용병단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퀘스트를 받아주세요. 내용은 당연히 실종된 딸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당히 여기저기 퀘스트와 아이템이 그물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제 공략을 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동선이 꼬이게 돼요. 이제 병영에서 나와주시고요. 사형대 옆을 보시면 신전이 있습니다. 사실 바실리스크 관문 웨이포인트 기준으로 바로 왼쪽이에요. 그 신전 안에 신관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좋은 아이템을 여러 개 팝니다. 하나는 신성한 별, 적중시 대상에게 한 턴 동안 찬란한 구체를 부여하고요. 이 무기로 언데드 크리처를 적중시키면 일정 확률로 대상을 처치하는 무기입니다. 찬란한 구체는 영향을 받는 대상이 명중굴림의 마이너스 1포인트를 받고 밝게 빛나는 상태고요. 퇴치는 영향을 받은 언데드는 도망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멍청이로 만드는 상태 이상입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여명의 일격이라고 짧은 휴식당 한 번 숙련 보너스만큼 추가 광희 피해를 주고 적중시 자신의 주위 3m로 빛이 터져나와 적에게 실명을 부여시켜요. 일단 이 녀석 좀 기절시켜서 아이템을 뺏어 봅시다. 근데 이번에 패치를 진행해서 기절시키는 걸로는 일부의 아이템을 뺏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생의 손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얻으시려면 돈 주고 구입하시거나 소매치기를 하셔야겠네요. 지엔장 저거 겁나 좋은 아이템인데. 어쨌든 소생의 손길 효과는 크리처를 치유하면 대상이 도검 결계의 효과를 얻고요. 참고로 도검 결계는 타격, 관통, 참격이 피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2턴 동안 유지되고요. 크리처를 소생시키면 죽음 방비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죽음 방비는 대상이 피해를 받아 생명력이 0이 되면 1이 남은 채로 안 죽는 거예요. 목숨 원코인입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성전사의 망토인데 주변의 아군에게 무기 공격이 광희 피해를 추가로 입히는 범프를 주는 망토예요. 여기서 얻는 모든 아이템이 힐러에게 특화된 아이템이라 생명권역 섀도하트를 키우고 있다면 여길 반드시 들러주셔야 하고요. 신전 안쪽에는 신들의 석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스트라의 석상이 있습니다. 게일을 여기에 데려오면 게일 퀘스트가 갱신이 되니까 데려오실 분들은 데려오셔도 좋아요. 또한 신들의 석상에는 재물을 바칠 수 있는데요. 석상에게 약 4000골드 가량의 재물을 바치면 긴 휴식 전까지 모든 내성굴림에 플러스 2점 보너스를 얻는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버프긴 하죠. 가격이 더럽게 비싸다는 게 문제지만 신이라는 작자들이 솔직히 돈을 너무 밝히는 거 아니냐고. 석상 한 개당 한 명이 버프를 받을 수 있으며 4명이 모두 버프를 받으려면 재물을 4번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바쳐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금고에서 털면 돼요. 금고는 신전의 지하에 있는데요. 안에는 함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시거나 무시하면서 가면 안쪽에는 곡물 상자가 있고 그 안에 저희들이 신에게 재물로 바친 돈이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긴 하는데 이 경우 디버프를 받게 돼요. 신의 책망, 대상이 의식을 잃으면 즉시 사망하고 죽으면 특정 NPC가 소환되는 저주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3레벨 저주해제 주문이 있죠. 저주받은 친구로 우선 신들의 공물함을 모조리 털어준 이후 섀도하트로 저주해제를 시켜주겠습니다. 물론 이 짓거리를 하면 신의 사자인 데바가 소환이 돼요. 좀 강력한 친구이긴 한데 저희도 강력한 일리시드 능력이 있단 말이죠. 간단하게 때려패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너희들이 돈을 너무 밝힌 게 문제야. 이 짓거리를 하더라도 돈 한번 바쳤기 때문에 버프가 없어지면 언제라도 재단에 찾아와서 버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전의 지하실에서 나와 신전 밖으로 나가주시고요. 신전과 병영 사이에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 앞쪽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좌표는 X122, Y-3입니다. 잠겨진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시체에서 광대의 잘린 골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엑조디아 3번째 아이템이에요. 개극혐이죠? 이런 데에 숨겨져 있다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산막을 극혐하지. 퀘스트도 다 얽혀있고 아이템도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서 플레이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플레이하고 심지어 동선과 퀘스트, 아이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제 입장은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잘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갓찍히 이거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 어쨌든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신전의 왼쪽으로요. 가보시면 엘프의 노래주점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의 퀘스트를 깨야 해요. 하나는 살인사건 퀘스트, 또 다른 하나는 황제의 은신처 조사입니다. 우선 여관 주인 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이 녀석에게 200골드를 주면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원하지 않는다면 협박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공짜로 방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짜로 방 임대받았어요. 안쪽에 주방장이 있으니까 대화를 걸어줍시다. 이 친구는 지하실에 있는 쥐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는 중인데 이 친구가 살인사건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NPC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것보다 지하에 있는 쥐떼들 때문에 더 고민이 많다고 해요. 지하실은 이따가 가주시고요. 우선은 여관에 있는 방 2층으로 가줍니다.
2층 방 안쪽에는 병사 한 명이 살인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대화를 끝내주시면 살인사건 퀘스트가 갱신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면 저희의 그리운 친구가 있는데요. 네, 알피라입니다. 용머리는 못 보는 정말 그리운 친구네요. 알피라는 고맙다고 자신의 류트를 줍니다만 용머리는 진작에 이거 뺏어버렸죠. 덤으로 그녀의 목숨까지도요. 자, 이제 주방의 아래에 있는 지하실로 가셔야 하는데 지하실 문은 클릭이 안되니까 계단을 눌러주셔서 가셔야 합니다. 안에는 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니룰이나 창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범위 공격을 이용해서 잡으시면 수월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쥐들을 모두 죽이면 기념품 반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긴 휴식당 한번 야수 지배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스킬은 야수 하나를 지배해서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스킬인데 공격 받을 때마다 일정 확률로 지배가 풀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방에는 와인 저장소가 있는데 그 와인 저장소의 벽면에 보시면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은신처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그곳을 기세양키들이 점거하고 있다는 겁니다만 대화로 해결해도 됩니다만 전 그냥 죽여버릴래요. 대화로 떠나보내게 하면 도망을 가는데 그러면 아이템을 놓치거든요. 전투가 끝나시면 추라이 하르라크의 시체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능력 이동의 장화, 기세양키가 비행을 시전하면 다음 근거리 무기 공격이 추가로 1에서 4 정신피해를 추가로 주는 장화고요. 민첩 내성굴림에 플러스 1점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긴 휴식당 한번 보조행동으로 비행을 사용할 수 있지요. 석상의 뒤쪽에는 비밀문이 있고 들어가 보시면 어떤 방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황제의 은신처입니다. 방에 들어가시면 바로 황제의 검을 얻을 수 있는데요. 형상 변환자나 변신한 크리처에게 추가 피해를 주고 주문에 대한 내성굴림에 플러스 2 보너스를 받는 롱소드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얻는 시점이 너무 느렸어요. 이건 2막에서 줬어야 합니다. 또한 옷장에서도 아이템을 2개 얻는데요. 하나는 두뇌 성체 갑옷, 공포의 면역이고요. 마인드 플레이어 올챙이에 감염되면 지능, 지혜, 매력 내성굴림에 플러스 1점 보너스를 받는 중갑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뇌 성체 장갑, 크리처를 매혹시키거나 공포를 걸면 명중 굴림과 내성굴림의 보너스를 받고 근력 내성굴림에 플러스 1점이 있는 장갑이에요. 하지만 대체할 아이템이 이미 다 있죠. 이 방에는 쓸만한 아이템은 없고 그냥 황제의 옛 물건이 많아서 이스터에그나 과거 이야기를 듣는 목적이 큰 방입니다. 황제의 방 안에는 이런 식으로 지하 하수도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여기저기에 지하 하수도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수도로 내려가면 동선이 꼬이게 되니까 당장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면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동료 중 하나가 올인에게 당했다고 그녀는 위험하니 도망치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동료가 아니라 올인이었죠. 여기서 올인이 딜을 제시하는데 네 동료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멀쩡히 살리고 싶다면 고타시를 배신하고 자기하고 손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속아주는 척 했어요. 이제 하수도에서 나와 바실리스크 관문 웨이포인트로 향해줍니다. 이번에 저희가 갈 곳은 엘프의 주점을 기준으로 9시 방향에 있는 퀘스트 마크입니다. 가보시면 축제가 한창인 분위기인데요. 여기 이 녀석들이 민간인을 독살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막으면 저 불안당들이 싸움을 겁니다. 니루나의 창의 힘을 보여주자고. 얘들아 나와라. 거기 가만히 있다가 범위 공격 맞아도 난 책임 못 진다. 니루나 범위 공격 때문에 민간인 때려서 범죄자 됐네. 덕분에 경비병들이 도플갱어랑 합세해서 저희를 공격하네요. 뭐 어찌저찌 전투는 끝내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섀도가 뻗어버렸습니다. 멍청이 새끼. 섀도를 살려주고요. 여기서 놀러라고 하는 친구를 생포해야 하는데 전 꼬여서 그 친구가 도망을 쳤단 말이죠. 뭐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안에 코라라고 하는 친구한테서 퀘를 완료받아 돈을 챙겨줍시다. 돈? 맞다. 나 주방장한테 세례금을 못 받았네. 쥐를 퇴치해줬으니까 세례금을 받아야죠. 이렇게 챙겨가 줍시다. 자, 이제 엘프의 노래 주점에서 왼쪽으로 가줍니다. 좌표는 X, 2, Y-7입니다. 이곳에도 그리운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단몬입니다. 이 친구도 용머리가 죽여버렸기 때문에 용머리 세계관에서는 못 보는 친구죠. 하지만 여기선 볼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친구가 좋은 아이템을 많이 팔거든요? 아니 잠깐만, 이 녀석 템창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뭐 기절시키고 뺏으면 좋은 거 몇 개 간출해서 주겠죠. 2개의 좋은 아이템을 주는데 하나는 끈기의 갑옷, 모든 받는 피해가 2 감소하고 저항과 도검 결계를 얻는 중갑입니다. 아다만틴 중갑의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전설 갑옷을 얻기 전까지는 이 갑옷을 입어주시면 좋아요. 다른 하나는 끈기의 장화인데 자유 이동과 활보를 얻고 민첩 내성굴림에 플러스 1점 보너스가 있는 장화입니다. 이렇게 얻은 아이템을 정리를 해주세요. 네? 언제부터 빌리는 게 도둑질 취급을 받게 된 거죠? 맞다, 이거 용머리 실은 게 아니었지? 이게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찍다 보니까 저도 자꾸 헷갈리네요. 얘는 착한 성향으로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해요. 편의상 시청자분들이 이 친구는 올챙이, 다크어지는 용머리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마 하프 일리시드로 진화시켜서 올챙이라고 부르고 싶나봐요. 뭐 어쨌든 전투를 하다보면 긴 휴식을 취하실텐데, 긴 휴식을 하면 여기서 미조라가 등장해서 윌의 계약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미조라가 말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윌의 아버지가 발더스 게이트의 대공인데 그 친구가 어딘가에 잡혀있다고 해요. 구출하지 않으면 죽는 건 시간 문제인 상황인데 자기가 구출해주는 걸 도와줄 테니 윌의 영혼을 바치라고 합니다. 양자택일이죠. 아버지를 팔아서 자유가 되던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아버지를 구하던가. 하지만 전 여기서 아버지를 팔고 자유가 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를 구할 만한 능력도 있고. 저희는 계약을 파기하고 이대로 대공을 구출하러 가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대공을 구출할 때 미조라가 방해를 하며 최후의 전투에서도 미조라가 도와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딴 건 내 알 바 아니죠. 그리고 잠을 자려 하면 황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대화 스킵하고 꿀잠 잤습니다. 논의적인 이야기인데 어차피 나중에 갈 곳이니까 이것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좌표상 X71, Y21 지점으로 가줍시다. 여기에 잠긴 문이 있는데 이 건물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신 다음 우측에 있는 방으로 이동해 주시면 옷장이 있는 방이 있는데요. 여기에 액자를 치워주시면 단추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옷장 뒤에 숨겨진 문이 나와요. 저게 비밀 통로인데 지금 당장은 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저런 곳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비밀 통로가 있는 집 위쪽에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곳에 잠겨진 영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영묘에는 숨겨진 몬스터와 이스터 에그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솔직히 쓰레기들밖에 안 주고요. 그 중에서 X32, Y22 지점에 지하실로 가는 해치가 있습니다. 이곳을 문 따고 들어가 주세요.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감시를 피해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 방에 캐리언의 패가 들어있는 병이 있습니다. 저게 퀘스트 아이템인데 저걸 부숴주셔야 해요. 나중에 만나게 되는 어떤 NPC가 불사자인데 그 녀석의 장기가 흩어져 있어서 그걸 찾아내서 부숴야 하는 퀘가 있거든요. 아니 이것마저도 엑조디아 퀘스트야? 영묘의 좌상단에는 악마의 요금소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에 방문을 해주시면 어떠한 상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였지? 무슨 자물쇠 따는 애였던가 정보상이던가 그럴텐데 이 친구가 몇몇 개의 희귀템을 팝니다. 하나는 쌍둥이 장갑. 적과 악원에게 소마법을 시전할 때 크리처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대상을 2번 선택할 수 있는 장갑이고요. 형상 변환자의 모자라고 동물로 변신하는 횟수 제한이 1 증가하는 모자도 판매합니다. 위브의 망토도 판매하는데요. 주문 내성 난이도와 주문 명중굴림에 플러스 1점을 주는 망토고요. 짧은 휴식당 한번 원소 피해를 흡수해서 다음 공격의 피해를 절반 감소 및 원소 공격 피해를 추가로 주는 망토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몇 개를 더 팔지만 이런 건 부가적인 거고 이 친구가 퀘스트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도 판매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친구가 그 퀘스트 아이템을 존나게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퀘스트 아이템이랑 장비를 다 소매치기 했습니다. 우리 아스타리오는 손재주가 아주 좋아서 이런 거 다 훔칠 수 있다고. 그럼 이만 나는 안녕! 참고로 이 요금소 2층에 라파엘의 집으로 가는 포탈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부 도시에만 집중을 할게요. 이제 요금소에서 내려와 중앙광장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중앙광장의 위쪽에 상점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얘네 그 녀석들이죠. 언더다크에서 만났던 비버뱅 부부. 급할 때 상인으로 쓸 수 있으니까 위치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이제 중앙광장을 기준으로 다른 곳도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우선 여기까지만 공략하고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만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